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회로 이론 직류회로 안에 저 2장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점 지금 4절 할 차례죠. 그렇죠. 이제 2장에서는 주로 이제 저항하고 이제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 오물 법칙하고 키리오프 법칙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이번 장에는 뭐냐 하면은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걔의 이제 저항의 연결, 직렬하고 병렬 연결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직렬하고 병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압 분배하고 전류 분배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등가 저항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항의 연결과 등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항의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항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직렬하고 이제 병렬 연결이 있죠. 그렇죠? 이거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직렬하고 병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여러 개의 저항이 있을 때 얘를 여러 저항이 이제 뭐 여러 개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이런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는 거. 그렇죠? 여러 개의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저항으로 나타내는 걸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 직렬이죠, 이거는. 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직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체 전압을 이렇게 쪼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V가 전체 전압 V가 V1 더하기 V2 더하기 Vn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 아래 값에 따라서 쪼개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KVL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메쉬를 하나 돌리면은 그렇죠? 얘가 메쉬를 하나 돌리면은 이게 i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죠. IR1 더하기 I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전압 강화가 IR1이니까 IR1 더하기 IR2 이거죠. 이거 더하기 IR3 더하기 얘가 IR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그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V1이 우리가 IR1인데 I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이 되고 R1에 V 이렇게 되죠. 그렇죠? V2는 우리가 IR2가 돼서 얘는 이제 R1 더하기 R2 더하기 RN분의 R2 이렇게 되고 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전체 전압이 이렇게 쪼개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저항의 값에 따라 틀리죠. 그렇죠? 저항 값이 클수록 이게 크죠. V1이 그렇죠? 높은 저항일수록 이 전압을 많이 가져 전압 강화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저항이 연결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압을 분배하는 이제 역할을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분모하고 이 V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리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R 값에 따라서 이제 분배되는 전압의 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은 분배된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압 강화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등가 저항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V가 되고 R1, R2가 되고 쭉 가서 RN이 여러 개의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하나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등가 저항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등가 저항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압 분배가 되기 때문에 V가 이제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V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I에다가 전류는 같죠. R에 등가 저항이 되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I에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이 되니까는 I가 없어지고 이게 지금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로 하면은
이 저항을 다 더한 거하고 같다. 등가 저항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병렬 저항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하고 얘밖에 없죠. 그렇죠. 얘가 지금 야, 노드 1이라고 노드 1이라고 그러고 노드 2라고 그러니 하면은 이 1하고 2에 걸리는 전압이 V죠. 그럼 얘도 걸리는 전압은 다 V라고. V. 그렇죠. 전압이 똑같아요. 위에 건 전류와 같지만 밑에 거는 전압이 같다. 그렇죠. 전압이 다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전압 강화가 같은 거죠. I1, R1하고 I2, R2 다 같은 겁니다. 왜? V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I는 우리가 이제 노드 2에서 KCL을 적용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노드 2에서 이제 KCL 적용한 거죠. 그렇죠. 적용하면 이제 들어오는 전류가 우리가 얘가 들어온 전류 I죠. I고 나간 전류가 얘니까는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 합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I1 같은 경우에는 R1분의 V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V가 이렇게 된다. V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V가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1, R1이 이제 I1 구하니까. 그렇죠. I1, R1이 V잖아요. 그렇죠. V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I1은 우리가 R1분의 1에 V가 되죠. 그렇죠. V가 되고, 이 V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V는 다 같죠. 그렇죠. 얘 걸리는 전압도 V고, 그렇죠. 얘 걸리는 전압도 V고, 얘 걸리는 전압도 이제 V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덕턴스가 얘는 컨덕턴스가 이제 병렬일 경우에는 우리가 컨덕턴스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 이제 똑같은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직렬로 연결된 거는 그 저항이나 컨덕턴스나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이제 더한 게 되죠. 그렇죠. 더한 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전체 I 있죠. I를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I는 어떻게 되냐면은 I가 I1이 오모의 법칙 적용하면 R1분의 V가 되고, 그렇죠. 더하기 R2분의 V에다가 Rn분의 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I가 어떻게 되냐면은 I가 V가 나오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V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얘를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에 이렇게 되고 I가 되죠. 그렇죠. 이게 됩니다. V가 이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I2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전류를 이제 분배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저항의 반비례하는 거. 얘는 이제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I1이 I2나 똑같죠. V는요. 그렇죠. R1하고 R2에서 좌우되는데 R의 반비례하는데 R이 작을수록 그런 전류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전류는 병렬 연결은 이제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저항에 따라 분배하는데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등가 저항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등가 저항은 이게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등가 저항은 이게 된다. 그렇죠. 이게 되고, 아니면 이게 이제 불편하면은 컨덕턴스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컨덕턴스의 다 더한 것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래는 되니까 양변에 이제 ERQ를 곱하면은, 그렇죠. 곱하고 I가 이제 약분되면은 우리가 이게 이퀴벌런트 그 저항이 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결국 정리하면은 이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직렬 저항 연결은 이제 전압을 분배하네. 전압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냐 하면은 이제 REQ죠. EQ 그렇죠. 다 더한 거에다가 그렇죠. RN의 V 이렇게 되죠. 그렇죠. R이 커질수록 분배가 커지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등가 저항은 REQ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이겁니다. 그렇죠. 더하기 R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병렬 저항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병렬 저항 연결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전류를 분배하죠. 그렇죠. 전류를 분배하니까는 얘는 아까 위의 식에서 이제 컨덕턴스 1이 되고 그렇죠. 곱하기 Rn분의 1의 I죠. 그렇죠. 그 RN의 반비례하면 돼.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 컨덕턴스, 이퀴벌런트 컨덕턴스는 G1, G2, Gn 이건데 얘는 이제 컨덕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역소이기 때문에 얘는 R1분의 1,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등가 저항은 병렬의 저항 연결 등가 저항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GEQ분의 1이 되고 이제 저항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컨덕턴트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GN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저항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항을 쓰면은 우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하고 B 사이에 등가 저항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 저항이라는 게 회로적으로 정의할 때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그래서 R은 I분의 V입니다. 그렇죠. 그 I하고 B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저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흐르는 전류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만 알면 되니까 1V를 걸었을 때 얘가 얼마 암페어가 나오는지 보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노드를 정해줄게요. 노드를 우리가 1번, 2번, 얘가 3번, 4번, 얘가 5번, 얘도 5번이겠죠. 쇼트니까. 그러면 얘가 5번에 AB 빼고 노드가 5개 있죠. 그렇죠. 5번까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만나면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노드 A입니다. A. 얘가 A인데 얘가 지금 A입니다. A고요. A에서 우리가 지금 4ohm을 거쳐서 1번 노드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4번을 거쳐서 우리가 1번 노드로 왔어요. 그리고 1번 노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갈래로 갈리죠. 그렇죠? 5번 노드로 갈 수도 있고 2번 노드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5번 노드로 가면은 6ohm을 거쳐서 그렇죠? 얘가 지금 1번 노드 그렇죠? 얘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렇죠? 얘가 6ohm을 거쳐서 5번 노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5번 노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ohm을 거쳐서 2번 노드로 가죠. 그렇죠? 3ohm을 거쳐서 우리가 2번 노드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온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B쪽으로, A, B 사이니까 B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ohm을 거쳐서 B로 옵니다. 그렇죠? 얘가 5번에서 3ohm을 거쳐서 B로 오죠. 최종 목적지인 B로 오고 그렇죠? 여기 5번 노드고 그 2번 노드로 가는 건 어떻게 되냐? 두 갈래로 갈라죠. 5번 노드로 갈 수도 있고 3번 노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4ohm을 거쳐서 5번 노드로 갑니다. 얘가
두 갈래로 갈리는데 5번이 있으니까 얘가 4옴을 거쳐서 5번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좀 늘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5번 노드를 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3옴을 거쳐서 우리가 B로 가는 거죠. B로 가고 그리고 해결이 됐고 그리고 3번 노드로 가는 게 4옴을 거쳐서 3번 노드로 가죠. 그렇죠. 얘가 4옴을 거쳐서 3번 노드로 가죠. 그렇죠. 3번 노드로 간 놈은 5옴을 거쳐서 4번 노드로 가고 그렇죠. 5옴을 거쳐서 4번 노드로 가고 그렇죠. 4번 노드에서는 우리가 3옴을 거쳐서 5번 노드로 가죠. 그렇죠. 얘도 3옴을 거쳐서 5번 노드로 가는데 5번이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얘가 지금 써주시죠. 옴이고 6옴이고 3옴이고 이 헷갈리니까 노드하고 옴이고 5옴이고 3옴이다. 그렇죠. 5번으로 가니까 얘 또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번 노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3옴이 되고 그렇죠. B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되는데 이거 세 개 직렬이죠. 그렇죠. 이거 세 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4에다가 그렇죠. 5에다가 3입니다. 그렇죠. 12옴이죠. 12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12옴이 되죠. 그렇죠. 12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5번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5번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4옴하고 12옴하고 병렬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병렬 이제 우리가 합성장 하면은 4옴의 컨덕턴스가 4분의 1 12옴의 컨덕턴스는 12분의 1이고 얘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4분의 1이니까 3이 되죠. 3.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이 돼요. 3. 얘가 3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 또 뭡니까? 직렬이죠. 2 더하기 3 5죠. 아 이거 아니고 이거 그거고 그렇죠. 이게 3옴하고 3옴 더하면 6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6옴이 됩니다. 6옴. 이게 또 병렬입니다. 그렇죠. 6옴하고 6옴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 6옴의 컨덕턴스 6분의 1이고 6옴의 컨덕턴스 6분의 1이니까 1이니까 그렇죠. 6분의 2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이 되죠. 3. 그렇죠. 얘가 3옴이 돼요. 3옴이. 그렇죠. 옴이 되고 그리고 얘 3옴이 있죠. B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결국 A에서 B까지는 우리가 4옴, 3옴, 3옴이 직렬로 연결되니까 10옴이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렬이니까 얘가 지금 정답은 10옴이 되겠네요. 10옴. 이거 하나씩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15옴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뭐가 되냐면은 10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도 우리가 등가 저항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노드를 정해주면은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렇죠. 4번은 B죠. B. 그냥 B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류가 갔다가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있고 3번으로 가는 게 있고 B로 가는 게 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요.
A죠. A고, 16옴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16옴을 거칩니다. 16옴을 거쳐가지고 1번으로 왔어요. 그렇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있고 2번으로 가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병렬이죠. 그렇죠? 얘가 20옴이 있고 그렇죠? 얘가 5옴이 있죠. 그렇죠? 5옴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20옴으로 가죠. 그렇죠? 20옴을 거쳐서 우리가 3번으로 이렇게 가고 그렇죠? 얘가 몇 번이죠? 2번이고 얘가 지금 3번입니다. 3번이고요. 그리고 18옴하고 5옴을 거쳐서 B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8옴하고 5옴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B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옴으로 간 놈 먼저 볼게요. 2번으로 간 놈은 1옴을 거쳐서 3으로 가죠. 그렇죠? 1옴을 거쳐서 3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3에서는 2옴을 거쳐서 B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2옴을 거쳐서 우리가 B로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거 B가 되겠죠. 똑같은 놈이죠. 그렇죠? 이 다 B죠. B. 그렇죠? 노드가.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먼저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렬이니까 컨덕턴스가 20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이니까 1이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20분의 4 5니까는 4가 돼 4. 그렇죠? 얘가 4가 되고 그렇죠? 4옴이 되고 4옴하고 1옴 하면 5옴이죠. 그렇죠? 얘가 5옴이 되고 또 5옴하고 20옴 또 병렬로 되어 있네요. 얘 4옴입니다. 그렇죠? 아까 계산했죠. 그렇죠? 맞나요?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1이니까 20분의 5분의 1이니까 4 맞네요. 4옴이고 얘가 지금 4옴이죠. 그렇죠? 4옴이고 그리고 4옴하고 2옴 하면 6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6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8하고 5옴이니까는 18하고 5옴은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8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90분의 23 1이고 그렇죠? 23분의 90이죠. 그렇죠? 얘는 23분의 90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 또 병렬이네. 그렇죠? 병렬이니까 얘는 6옴의 컨덕선수 6분의 1이고 23분의 90의 컨덕선수는 90분의 23이죠. 그렇죠? 얘분의 1이니까 그렇죠? 얘는 어떻게 얘는 이렇게 됐죠. 90분의 15 더하기 2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15, 23 하면 38분의 9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얘가요 38분의 95이죠. 그렇죠? 그럼 직렬이니까 RAB는 어떻게 되냐면은 16 더하기 38분의 90 그렇죠? 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아래 회로의 우리가 어떤 전압과 전류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 회로의 I1, I2, V1, V2하고 또 소모된 전력까지 이렇게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전은 마이너스 단자. 이 마이너스 단자 얘는 0볼트다. 그라운드라는 소리죠. 그렇죠? 0볼트라는 소리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0 그라운드죠. 그럼 얘는 이 노드는 어떻게? 이 노드 30V죠. 그렇죠. 0V, 0V에서 30V 높으니까 30V라는 그렇죠. 그래서 얘 어떻게 되냐면은 소모된 전력을 구하라고 하니까는 얘 같은 게 지금 1번하고 2번 그렇죠. 이 병렬이니까 1번하고 2번 사이에 이 전압이 얼마? 전위차가 V1이고 이 전위차가 V2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등가 저항 구해볼게요. 이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등가 저항 하면은 30V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병렬이니까 등가 저항을 해도 똑같죠. 전압은 똑같으니까 V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등가 저항이 어떻게 되면 12ohm의 컨덕턴서 12분의 1이고 6ohm의 컨덕턴서 6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렇죠? 12분의 3의 1이니까 4ohm 이렇게 돼요. 4ohm이 그렇죠? 4ohm이 되고 그 밑에 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컨덕턴서 10분의 1에다가 40분의 1에 1이니까 저 40분의 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8이 8ohm이죠. 그렇죠? 그럼 V1하고 V2 나올 수 있겠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V1은 어떻게 됩니까? V1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얘가 0V죠. 그라운드니까 V1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4 더하기 8분의 4 곱하기 3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30이니까 10V가 되고 그렇죠. 10V가 될 거고 V2는 어떻게 되냐면은 4 더하기 8분의 8이죠. 곱하기 30이니까 20V가 되겠죠. 그렇죠. 20V가 되고 그리고 이제 V1, V2, I1, I2, I1이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데 이거죠. 그렇죠. 이거니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I가 어떻게 되냐면은 I는 R분의 V니까 12분의 30 이렇게 되죠. 그렇죠. 4 더하기 8분의 30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은 2를 나누면 6분의 15 2분의 5니까 2.5A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얘가 2.5A죠. 그렇죠. 암페어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 쪼개는 거예요. 쪼개니까 I1은 어떻게 되냐니까 I1은 지금 여기 12ohm하고 관계된 12ohm에 반비례하니까 역수가 되고 그렇죠. 얘는 G1 더하기 G2분의 1에 곱하기 I 2.5가 될 건데 G1이 지금 얼마냐면은 1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이게 G1 G2가 1이죠. 그렇죠. 곱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되냐 12분의 3이 2가 되니까 12분의 3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4 곱하기 2.5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되니까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어떻게 돼? 얘는 12분의 10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2분의 1에다가 야 지금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은 12분의 3의 1분의 1이니까 4가 되죠. 그렇죠? 4가 되고 4 곱하기 2.5는 10이 돼. 10이 되니까 얘는 6분의 5 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6분의 5 암페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I2는 어떻게 됩니까? I2는요. 지금 얘 2.5고 얘가 지금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해요? 흐르는 전류도
그렇죠. 2.5A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나눈 거니까는 얘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40분의 1이 되겠죠. 40분의 1, 이 흐르는 전류 40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얘는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분의 1이 되고 곱하기 2.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40분의 5분의 1이니까 8이죠. 8. 그래서 40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5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20이죠. 20. 그래서 2분의 1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 그리고 또 있나요? 구할게. 지금 소모된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소모된 전력은 지금 V1에서 소모된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I에다가 V1이죠. 그렇죠? 그래서 2.5에다가 V1이 아까 전에 10V였나요? 그렇죠? V1이 지금 V1이 이거죠. 이거 여기 12ohm의 소모된 전력이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6분의 5A였죠. 6분의 5A에다가 V1이 아까 이제 V1이 10V였나요? 그렇죠? 10V였으니까 이게 와트 이게 되고 그렇죠? PV2는 이게 I1이고 I2가 이거죠. 그렇죠? I1이고 I2 V2니까 I2가 지금 2분의 1이고 V2가 지금 20V니까 얘는 10W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음 얘는 이제 쓰면은 얘는 3, 5니까 3분의 25W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제 V2에서 소모된 전력 10W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가 또 내려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는 다음 회로에서 V1, V2와 소모된 전력 그리고 전류에 공급된 전력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30mA 가서 그렇죠. 이 좌우로 쪼개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등가 저항이 4kΩ이죠. 직렬이니까 그렇죠? 이 저항의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냐? 얘는 5K분의 1 더하기 20K분의 1에 1 이렇게 되죠. 병렬이니까. 그러면은 양변에 20K를 곱하면은 4K 더하기 K가 되고 그렇죠. 20K니까 얘가 4 더하기 1이죠. 4 더하기 1이고 20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K죠. 4K. 4kΩ. 그러니까 그 저항이 같단 말이에요. 등가 저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로 얘기는요. 여기 30mA 가는데 쪼개지는데 얘가 지금 등가 저항이 얘가 4K고 그렇죠. 밑에 것도 4kΩ입니다. 그렇죠. 저항이 같으면 우리가 흐르는 전류가 같죠. 그렇죠. 그 15mA만큼 흐르겠죠. 그렇죠. 얘도 15mA가 흐르고 얘도 15mA가 흐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V1, V2, V1이니까 얘죠. 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모된 전력은 PV1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I가 이거죠. 15mA다가 V가 V1이 되는데 V1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그렇죠? V1은 어떻게 되냐면은 3K 곱하기 15mA 이게 되죠. 여기다가 15mA 이게 곱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3 곱하기 K가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는 얘 없어지고 그렇죠. 45 곱하기 15가 되네.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45죠. 45 곱하기 15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5에다가 이 5, 4가 되고 그렇죠? 675죠. 그러니까 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인데 마이너스 3승이 이제 밀리니까 675
밀리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V2에 걸리는 전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PV2에 걸린 전력은 이 전류를 I1이라고 I1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I1 V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I1이 지금 모르죠. 지금 얘가 지금 15mA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건데,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I1에다가 V2는 I1에다가 곱하기 20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1 제곱에 곱하기 20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I1이 어떻게 돼? I1이 우리가 병렬회로의 전류 분배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20K분의 1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컨덕턴스가 5K분의 1이고 20K분의 1이니까 5K분의 1 더하기 20K분의 1에 1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제 전류가 지금 15mA죠. 그렇죠? 얘의 제곱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게 곱하기 20K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0K 이거 저항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 곱해줘야 되고, 그 중간란에 있는 게 이제 20K분의 1이 되고, 아까 이 계산했죠. 얘는 4K였죠. 4K고 곱하기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20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5가 되고 3이 되죠. 그렇죠?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의 제곱하니까는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되고, 얘는 20K가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0 밀리와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원에서 공급된 전력 구하라고 했죠. 지금 전류는 나와 있으니까 전압만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노드가 지금 3개죠. 그렇죠? 얘가 지금 1번, 2번, 3번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이 전압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류는 나와 있고 이거하고 이거 전압이죠. 그렇죠? 노드 1번하고 노드 3번 사이의 전압입니다. 그렇죠? 15mA 그러니까는, 그렇죠? 1번하고 3번 사이의 이 전압은 이 전압강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원에서 공급된 전력, 전류원에서 공급된 전력은 이제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전류가 지금 아까 30mA였고, 그렇죠?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압이 이제 노드 1하고 노드 3 사이 전압이니까 이 전압 강하고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K 곱하기 15mA 더하기 3K 더하기 곱하기 15m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곱하기 4K 곱하기 15mA 이렇게 되니까는 얘는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미리암페아 미리는 마이너스 3승, K는 10의 3승이니까 없어지고 60 되겠죠. 60이 되네. 그렇죠? 60이 되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60이 되니까 얘는 1800인 거예요. 그렇죠? 1800 밀리와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하면 1.8와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원에서 공급된 전력이 1.8와트고 1800 밀리와트고, 양쪽에 이쪽에서 소모된 두 개 소모된 전력 900 밀리와트, 두 개가 900 밀리와트. 근데 얘가 소모된 게 지금 아까 전에 675니까 얘는 225 밀리와트가 소모될 거고, 얘가 지금 180 밀리와트니까 900이면은 제가 720이죠. 그렇죠? 720 밀리와트 소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항의 이제 어떤 많은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놈들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등가 저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